몇 살에 얼마 있어야 정상일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순자산 현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한 가지 질문을 마음 깊숙이 품게 됩니다. 내 나이에 내 자산이 정상일까? 누군가는 주변 지인의 집값을 들으며 불안해하고, 또 누군가는 SNS에서 보이는 또래의 성공담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정작 정상이라는 기준선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만 초조해질 뿐이지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괜찮을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도대체 몇 살에 얼마가 있어야 정상인가라는 질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선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나이에 따른 자산 기준선은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답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청각의 금융복지조사 등의 데이터를 보면 연령별 평균 중위 순자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이 데이터를 오해합니다. 평균은 일부 고자산가 때문에 왜곡된다. 1%의 부자가 끌어올린 수치가 평범한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위값 역시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현실과 크게 다르다. 서울에 사는 40대와 지방 소도시에 사는 40대는 현실 자체가 다릅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가 순자산을 극단적으로 갈라놓는다. 같은 50대라도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산 격차가 수억씩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내 나이엔 얼마가 있어야 한다더라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한 액수가 아니라 내가 구축한 구조와 속도입니다. 2. 진짜 봐야 하는 기준선 자산 증가 속도. 자산 전문가들은 나이보다 속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 35세, 순자산 1억. B 35세, 순자산 5천만 원. 겉으로 보면 어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 지난 5년간 자산 증가 2천만 원. B 지난 5년간 자산 증가 4천만 원. 이 경우 진짜 정상선에 있는 사람은 B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점수표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형성의 핵심은 누적된 총액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내 나이에 얼마 있어야 정상? 이라는 질문보다 나는 매년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가 훨씬 정확한 기준입니다. 3. 진짜 봐야 하는 기준선 자산 구성의 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성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성 대출이 포함된 1억. 현금 금융 자산 비중이 높은 1억. 실거주 외 투자 자산을 갖춘 1억.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1억. 자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자산의 질이 낮은 상태로 금액만 높아봤자 미래의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흔한 문제 3가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로 묶여 있음. 유동성 부족, 리스크 집중.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없음. 소득이 끊기면 자산도 유지 불가. 단기 소비성 부채가 자산 증가 속도를 잡아먹음. 이자 비용으로 미래 소득 계속 잠식. 정상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그 자산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구조인가입니다. 4. 나이에 따른 대략적인 체크포인트 현실적 기준. 개인차 지역차가 큰 것을 전제로 최소 기준만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남들과 비교가 아니라
미래의 빈곤을 피할 최소한의 구조라는 관점입니다. 20대 후반 최소 1천만 3천만 원의 현금성 자산 기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생활 습관 형성 단계. 투자보다 적립 관리 체력이 더 중요.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30대 초중반 3천만 1억 사이의 성장 속도 확보 단계. 소득의 성장성과 투자 경험이 핵심. 첫 번째 금융 자산 또는 초기 투자 자산 확보. 소비성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 30대 후반 40대 초반 순자산 1억 3억의 자산 구조 완성 단계. 소득 고점 진입. 부동산 금융 현금 흐름 자산의 균형 필요. 중장기 자산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기. 40대 후반 50대 순자산 3억 7억의 은퇴 대비 핵심 기반 조성. 교육비 생활비가 가장 큰 수요. 하지만 투자성 자산을 무너뜨리면 은퇴 빈곤 리스크 증가. 적극적인 현금 흐름 자산 확보 필요. 50대 후반 60대 순자산 7억 10억 이상 은퇴 후 생존 가능성. 실거주의 순수 금융 현금 흐름 자산 2억 3억 이상이 이상적. 월 100만 150만 원의 안정적 흐름 확보가 목표. 자산을 쓰는 전략 필요. 이 금액들이 훌륭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미래의 빈곤을 피하기 위한 최소 생존선입니다. 5. 지금 뒤처진 것 같아도 늦지 않은 이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평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자산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증가한다. 2030대에는 죽어라 모아도 돈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 투자 경험 소득의 복합 효과가 작동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이 옵니다. 따라서 지금 30대 40대라고 해서 기준 이하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속도, 구조, 방향입니다. 6.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3가지 질문. 내 자산은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 수치가 내 위치를 말해준다. 내 자산 구성은 미래에 나를 밀어주는 구조인가? 발목 잡는 구조인가? 부채, 유동성, 현금 흐름 점검. 지금의 소비 투자 패턴을 10년 유지하면 어떤 미래가 오나? 미래의 삶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이다. 7. 결론 정상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내 자산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몇 살에 얼마 있어야 정상일까? 많은 사람이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자산 전문가의 답은 다릅니다. 정상은 금액이 아니라 속도다. 정상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구조다. 정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다. 당신이 지금 가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이 쌓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정상은 남들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나만의 기준선입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의 현재 자산과 나이 소득을 알려주면 맞춤형 기준선과 향후 10년 자산 로드맵도 만들어 드릴게요.